네, 오늘은 2020년 6월 18일입니다. 일단 오늘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떠한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민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헌법 제29조 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그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을 통할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재직 당시 고의적으로 헌법 그리고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지위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한 직무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은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헌법상 근거는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은 그 개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죠. 즉 개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개인으로서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 위배 행위를 했고 혹은 직무 수행을 빙자하여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누가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상대방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한 직무 수행 행위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한 그 직무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을 예정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개인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그 불법행위의 직접 상대방에만 한정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빙자하거나 남용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의 상대방은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피해가 없다는 그것은 오히려 논리 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과관계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아니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공무원이 대통령의 직무상 의무에 대해서는 수많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여한 헌법 및 정부조직법 등은 그 목적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위법한 직무 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는 이 대법원 판결 내에 따라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기도 하다가도 이게 너무 자세히 하게 되면 딱딱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핵심만 추리다 보니까 실제 내용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